생후 6개월에 경련 발작이 시작되었던 환자가 일반 검사를 시작하였고 약 3만 5천 달러의 비용을 들여 7년 후에야 진단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2009년부터 시작하여 무려 검사비만 2만 3천 달러의 의료비를 지불하고 나서야 5년 후에 진단이 되었습니다. 1년만 빨리 발견했으면 부모는 물론이고 의사들은 얼마나 이 환자에게, 이 아이에게 미안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 30여 년 동안 매일 희귀난치 질환이 많은 소아신경계 질환을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저는 의과대학 2학년 때부터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는 것이 큰 보람이 되고 행복하리라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보면 볼수록 환자 모두에게 기쁨을 주기는 어려웠습니다. 현대의학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였지만 아직 인간의 신비를 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 진단이 어렵고 치료법이 없는 난치병도 많습니다. 의사로서는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환자들은 이 병원 저 병원 유랑하기도 합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은 원인과 증상이 매우 복잡하고 질환 수는 5천여 가지, 8천여 가지 정도로 종류는 아주 많은 반면 질환별 환자 수는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환에 대한 정보가 아주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진단이나 치료가 어렵고 병에 대해 의사들도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고 일생 동안 언제든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가 넘어서도 이런 질환의 증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저희 연구팀은 아주 다양하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 인공지능 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 연구사업을 통해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되던 유전성 희귀질환을 단기간 내에 진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진단이 되지 않아서 방황하던 환자에게는 빨리 진단해 드림으로써 그 환자에게는 구세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의 환자 중에 출생 후에 발달 지연이 있어 3살이 되기까지 고개를 들거나 기어 다니지도 못했던 아기가 닥터앤서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결과 선천 근무력증으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진단하고 나서 신경 전달 물질을 복용하였고 1개월 만에 고개를 들고 내발기기를 시작할 정도로 상태가 너무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달 지연이 심해 고개도 들지 못하고 힘이 처져 있었던 1살 된 아이는 닥터앤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문 형태의 열성 유전형 새거화병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1개월 만에 고개를 들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서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진단만 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파민이라는 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드물고 진단이 어려운 질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호미로 하나하나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커다란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알아내시겠습니까? 전형적인 희귀난치성 유전 질환을 가진 환자는 소위 진단 방랑을 겪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의 실제로 생후 6개월에 경련 발작이 시작되었던 환자가 일반 검사를 시작하였고 2살이 되었을 때 이 환자는 유전 질환이 의심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의심되는 유전자를 하나하나 8번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약 3만 5천 달러의 비용을 들여 7년 후에야 진단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2009년부터 시작하여 7번의 검사로 무려 검사비만 23,000달러의 의료비를 지불하고 나서야 5년 후에 진단이 되었습니다. 소아희귀 질환의 경우 약 1,800여 종의 유전자가 발달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검사 방법으로는 가장 의심되는 순서대로 유전자를 하나하나 찾아내야 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수천 종의 유전자 이상을 동시에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래사장에 숨어 있는 열쇠를 찾기 위해 과거에는 작은 호미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큰 포크레인으로 한꺼번에 파서 모래를 걸러 열쇠를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고 아주 비슷비슷한 증상을 가진 다양한 질환 중에서 희귀 질환을 찾아내야 하는 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난수표와 같은 방대한 염기서열 데이터를 해석하지 않고 저에게 갖다 준다 해도 저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접목시킨 닥터 앤서는 발달 지원 환자의 아주 방대한 유전 데이터를 단순화하고 또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환자의 증상과 잘 조합하여 가장 유력한 발달 지원 원인 유전자를 짧은 시간 내에 찾아줌으로써 의료진이 한결 손쉽게 환자의 병명을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기, 즉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가기 전에 발달 과정에서 그 변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기입니다. 발달 장애는 빨리 진단하여 조기에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으면 더 심한 장애로 가는 것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기 치료를 통해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결정적 시기에 반복 자극을 주어 부족한 신경 접합부와 뇌 구물망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애 첫 1000일 동안, 즉 엄마 뱃속에 있었던 임신 기간과 생후 2돌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성장과 발달이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장기별 성장 곡선을 보면 키와 몸무게는 일반형을 따라 생후 약 2년 동안과 사춘기 동안에 2번에 걸쳐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신경계는 다릅니다. 신경계는 생후 3 내지 4세까지 아주 빠르게 성장해서 어른의 거의 80% 정도까지 성숙해 갑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경험은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새로운 신경접합부가 생겨나고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 할수록 신경망 회로의 재구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해부학적으로 신경접합부의 연결은 태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후 1년 동안 특히 급속히 증가합니다. 만 2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7 내지 10세 정도가 되면 성인 수준에 도달합니다. 사람의 경우 평균적으로 처음 가지 뻗기한 신경접합부의 약 40%가 없어지게 됩니다. 남아있는 살아남은 신경계의 기능은 정교화되고 세분화되는 것이지요. 쉽게 설명하자면, 자, 동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길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사용하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단단하고 확실한 길이 되겠지만 아무도 그 길을 다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이 나고 나무가 우거져 그 길은 흔적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유전 진단은 정밀 의료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들과 같이 약 10%의 환자는 특효약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40% 정도의 환자는 관리나 여러 가지 대증 치료를 통해 환자의 임상 경과를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지금 부산을 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나가서 제가 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부산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까지의 길과 어디가 공사 구간이 있는지, 어디가 좁아지는지, 어디가 막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출발하면 시간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어디를 통과할 때는 주의해야 되는 구간도 알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진단된 환자에게 환자 관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한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통해 둘째 아이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 임신 계획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희귀질환은 임상 정보가 많지 않아 환자 수도 매우 적습니다. 제약업계에서도 약 개발에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전자 치료로 성공한 사례가 있어 많은 연구자나 많은 제약업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OCC 요만한 한 병에 무려 보험약가가 9,235만 원에 다루는 척추 근위축증 치료제는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도부터 보험급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의 경우 척추 근위축증 진단 후에 9주 동안에 4번의 도입 용량으로 척추강내에다가 투여를 하고, 이후에는 4개월마다 유지 용량으로 투여하기 때문에 첫 9주 동안 약값만 무려 약 3억 7천여만 원이 필요하고, 유지요법으로는 1년에 3회 투여를 하기 위해서 2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환자에게 조기 진단이 되어 일찍 치료를 하면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뒤집기도 못했던 아이가 이 약을 맞고 뒤집기 하면서 기어갈 수 있을 정도라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1년만 빨리 발견했으면 이 환자가 내발기기를 하고 잡고 일어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부모는 물론이고 의사들은 얼마나 이 환자에게, 이 아이에게 미안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제 환자 중에 지금까지 뇌성마비하고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뇌성마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실시한 MRI 검사를 확인해 보니까 큰 이상을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유전질환을 의심해서 실시한 닥터앤서 유전자 검사상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IFIH1 유전자 이상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자, 이 질환은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놨었어요. 뇌에서 염증 반응이 증가되어서 뇌세포가 손상이 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들어서 외국에서 항염증 작용이 있는 다른 치료제, 즉 골수섬유화증 치료제를 사용해서 효과가 좋았던 사례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병원 생명윤리심사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가 초과 약제 사용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포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만약 치료 후에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뒤집기만이라도 할 수 있거나, 혹은 이 환자가 길 수 있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혼자 앉아서 물건을 가지고 놀 수 있거나, 일어설 수 있거나, 서서 보조기를 사용하여서 혼자 걸을 수 있거나, 아니면 아무 보조기 없이 혼자 걸을 수만 있다면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이 환자에는 모세의 기적과 같지 않을런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합계 출산율이 2018년도부터는 1명 미만으로 낮아져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2.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9년도에는 0.92명을 기록한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0.84명까지 하락해서 OECD 국가 평균인 1.63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을 돌보고 있는 의료 단체에서는 선진국형 의료 서비스인 맞춤의학, 정밀의학을 이용하는 등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환자 하나하나 개개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여 건강한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치병을 정복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면 일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런 일에는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은 원인과 증상이 매우 복잡하고 질환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고 질환별 환자 수는 얼마 적질 않아서 저희 의사들도 그 질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임상 정보가 많지 않고 환자 수가 적어 제약업계에서도 약 개발에 관심이 적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죠.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미래 성장 유망 산업인 보건의료 산업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희귀 질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기술로 원인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 치료를 하여 아이가 가진 신체, 지능, 정서 및 사회적 능력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추후 성인이 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같이 훌륭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 줘야지 않겠습니까? 닥터 앤서 과제와 같은 일은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닥터 앤서 과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불모지였던 유전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수많은 발달 장애와 난청을 가진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또한 그동안 3년 동안 열정을 다해 연구에 매진해 주신, 제가 항상 저희 팀을 드림팀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연구팀 모두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발한 유전진단 소프트웨어도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을 계기로 좀 더 다양한 질환에서 발전된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을 서로 접목하여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삶을 윤택하게 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절실히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